하면 미분과 연관을 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미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일단 미분의 뜻을 보면은 혹시 여기 표현 중에 미분이랑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미분과 연관된 표현이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극대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극대, 말 그대로 뭔가 제일 큰 값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A라는 점을 집어넣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정의가. 그 다음에 극소는 그 근처에 있는 애보다 좀 작은 값인 것 같네요. 제일 작은 값.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그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작거나 같은 값입니다. 제가 이제 근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조금 표현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의 자체가 이렇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눈에다가 사진처럼 쫙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거 놔두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함수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위로 블록한 친구고요. 하나는 아래로 블록한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무슨 말이냐면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꼭지점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 A부터 B라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열린 구간이니까 뚫고 이런 값이 되겠네요. 그럼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이 친구가 제일 값이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2차 함수의 위로 블록한 개형의 꼭지점을 은찬아 이 값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값은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념의 끝이에요. 미분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확장해볼까? 우리가 이런 절대값 그래프, 꺾인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이 끝 지점이 그 사이의 값보다 노란색 값보다 가장 크거나가 아니라 크거나 같으니까 중요한 애는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도 이 값을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념의 끝입니다. 그럼 좀 더 가볼게요. 그죠? 네, 이런 것들 극대, 극소라고 모두 할 수 있다. 지금 한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전혀 뭐랑 관련이 없다. 미분 가능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그다음 혹시 연속이랑도 관련이 있었나요? 연속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일단은. 네. 좀 더 가보죠. 그러면, 극값은 당연히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프 한번 봐보시면, 네. 극대값은, 네. 이 구간에서 이 친구가 제일 크거나 같으니까 하나, 또 이 구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극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만 볼 건 아니잖아요. 3, 4차 함수에서는 모양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극소도 2개 생길 수 있고요. 극대도 1개 이상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네.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도 정의될 수 있다. 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봐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상황. 볼게요. 네. 이거 당연히 극대입니다. 이거 볼게요. 이거 극소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왜냐면 얘가 이 옆에 있는 구간 애들보다 작거나 제일 작거나 같은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극대입니다. 왜냐면 잠깐만. 그럼 요거 우리가 약간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 여기 체크해야겠죠?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봐볼게. y는 k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어떤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연아 이걸 포함하는 이 구간에서 이 FA는 이 근처에 있는 애들보다 전부 다 어때요? 같죠? 그럼 같다는 표현도 크거나 같다가 똑같죠? 네. 키가 2m인 친구는 키가 2m인 친구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 지점도 수민아 뭔 점이라 할 수 있는 거야?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상수함수는
이 지점에서 지훈아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대이면서 극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모든 지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상수는. 왜냐면 크거나 율리야 뭐 보니까 크거나 뭐 하니까? 같으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맞나요? 그렇죠? 네. 맞죠?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또 이거 보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상수함수는 극대이면서 극소이다. 이런 거 잘 챙겨둬야겠죠. 상수함수는 극대, 극소이다. 그 다음에 좀 오른쪽 한번 가서 네, 이것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극소가 될 수 있다. 네, 꺾였지만 네, 꺾인 점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좀 주의하십시오. 이거 뭐인 것 같아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지만 현준아 이 값이 이걸 포함하고 있는 그 열린 구간의 값보다 전부 어떠니?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극대의 정의에 따라 극대인 거예요. 연속, 불연속, 미분, 불가능 전혀 필요가 없다. 이거 뭐다? 수민 씨? 극소다. 다현아 이거 뭐다? 극소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이걸 포함하고 있는 값보다. 율리야 이거 뭐다?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포함하고 있는 값을 봐보면 얘는 이것보다는 크진 않거든요. 이 한 값은. 작지도 않으니까 극대 극소가 아니다. 알겠죠? 네. 여기 이제 저희 개념쌤 펴보시면 네. 개념쌤 몇 페이지죠? 없어요. 네. 그래서 꼭 잘 필기를 해두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딱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볼게요. 빨리 볼게요. 빨리 볼게요. 이제 쉬우니까. 예. 지훈아, 이거 뭔 값? 극소, 얘는 극소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극대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1이고, 극소 값을 갖는 x의 값은, 현준아 몇이고, 극대 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은 3이게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체크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 조금 헷갈릴 거예요. 미분을 하다가 등장을 해서. 첫 번째, 극대와 최대값, 극소와 최소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극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최소값은 아니잖아요. 항상.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네, 극대값이 극소보다 항상 큰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여기 있는 극소가 이 극대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여러 번 등장하니까. 네, 이런 것들 살짝 생각해 두시고. 네, 하나의 함수에서 극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네,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뾰족 꺾인 점에서도 극값 가질 수 있다.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중요하죠. 네, 지훈아 상수함수 한번 읽어줄래요? 극대인 동시에 극소가 된다. 아주 독특한 놈이죠. 또 마찬가지로 미분하고도 관련이 없지만 네, 미분하고도 관련이 없지만 수민아 뭐라고도 관련이 없다? 연속성과도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미분 연속하고 극대 극소는 아예 별개의 개념이에요. 근데 연관은 있다고. 그죠? 여러분 네, 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근데 극값은 그렇게 끝내야 돼요. 방금 한 것처럼. 그 관계성을 이제 파악하는 거야. 원래 관계를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볼게요. 근데 왜냐면 보통 극값은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는 게 율리아 다항함수에서 많이 관찰을 하죠. 저희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를 포함해서 네. 1차, 2차 이상의 다항함수에서 많이 관찰을 합니다. 다항함수는 전부 다 율리아 뭐가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현준아 이 친구가 극값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전부 다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네. 방금 살짝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한번 이런 그래프 한번 봐볼게요. 이런 그래프는 살짝 봐보면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점에서 지금 지훈아 뭔 소를 갖는 것 같고요. 극소를 갖는 것 같고 여기서 극대를 갖는 것 같아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이제 이 극소를 갖는 지점을 x는 a라고 해보고요. 일단 극대를 갖는 지점은 x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는 a보다 작을 때 좌우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윤리야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예요. 맞죠? 네. 그죠? 그 다음 은찬아,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죠? 0이고 그 다음 이 지점보다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로 바뀌나요? 플러스로 바뀌죠. 우리가 보통 관찰하는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극각과 미분계수는 이런 관련이 있어요. 방금 보니까 현준아, 미분계수가 A라는 지점에서 무슨 수에서 무슨 수로 바뀌면 그 지점에서 뭘 갖니? 그죠? 이렇게 무슨 수에서 기울기가 음수에서 0 찍고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 우리한테 수민아 뭘 갖고 오는 점이고 극소를 갖고 오는 점이고 그 다음 다현아 계속 기울기가 양수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죠? 기울기가 지우나 양수인 지점에서 기울기를 0을 찍고 음수로 변하는 지점이 양수에서 0을 찍고 음수로 변하는 지점이 너한테 뭘 갖고 오는 지점이야? 극대를 갖고 오는 지점이죠. 맞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성립하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맞나요? 네, 극값을 가진다면 그 지점에서 반드시 뭐가 되겠다? 미분계수 값이 0이 되겠다예요. 그 다음에 방금 무슨 변화가 일어났죠?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좀 더 길어 넘어가 보죠. 거짓은 명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이거 예를 들었지만 x 세제곱 그래프는 3x 제곱이거든요. 미분계수가 네, 3x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예요. 여기서도 부호가 플러스고 근데 이 지점에서 0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계속 양수로 가요. 미분계수는 여기서 0인데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3차 함수 그려보면은 우리 아까 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우리 이 지점을 이제 극대나 극소 갖는다고 하나요, 대하나? 아니잖아요. 맞죠? 이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맞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플러스에서 0 찍고 플러스를 가면은 무슨 변화가 지우는 안 발생했어요? 부호 변화가 안 발생했어요. 맞나요? 네. 개념상 한번 봐보시면은 네, 쭉 넘어가서 네. 118쪽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형광펜 치시고 f'a가 0일 때 x는 a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다. 그렇죠. 부호 변화가 극대는 윤리야 뭐에서 뭐로? 풀에서 마로. 그러니까 지훈아 반대는 극소는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네. 좀 더 가보죠. 어떤 상황인지. 극대와 극소의 판정. 네. 극대가 되는 경우는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경우고, 네. 그 다음에 극소는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보죠. 도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부호를 잘 적습니다. 여기 지금 음수예요, 도함수가. 여러분, 도함수입니다. 여기 음수고요, 여기 지점에서는. 여기 양수고요. 여기 음수고요, 음수고요, 양수고요. 여기 0 찍고 양수예요. 그럼 볼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x는 a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 지훈아, c에서는 뭘 갖죠? a에서는 뭘 갖죠? 소를 갖죠. 네. 그 다음 은찬아, b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 뭘 갖죠? 극대를 갖죠. A나 0에서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 뭘 갖죠? 아무것도 안 갖죠. 그 다음 C에서는 현준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 극소를 갖고요. 네. 맞나요? 네. 그
그 다음 다현아, D에서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 뭘 같죠? 아무것도 안 같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와 이제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극대극소를 구하는 건. 그럼 이제 여러분 항상 핵심은 이거예요.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 미분을 바로 씹는 거예요. 맞죠? 네, 미분을 가능하다 했으니.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방금 했던 것처럼 부호를 조사해서 증가감소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판정해요. 네, 이게 언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3차 함수 모양이 나왔네요. 이거 보니까 3차 함수니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미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부터 찾아봐야죠. 맞죠? 네, 도함수를 찾아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보면 3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첫 번째로 마이너스 이거 극대인데 항상 여러분 그래프를 같이 그려야 됩니다. 이게 극소인데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네, 얘가 3이라고 준 거네, 맞죠? 그럼 이제 다음 함수 미분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분 계수랑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극대 지점과 극소 지점에서 무조건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라 그랬는데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현준아 접선의 기울기 몇이죠? 0이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몇이죠?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1과 F'3은 둘 다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지우나 몇 개니까? 2개니까 연립하시면 바로 문제가 끝나죠.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린 결정이 됐네요. 다현아, 극대 지점과 극소 지점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무조건 몇이에요? 0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쭉 그냥 여러분 구두로만 갑니다. 하나씩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거 했던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네. 미분 이렇게. 이건 다시 한 번만 중에 이거 너무 헷갈려요. 나중에 미분 가능할 때만 이거는 쓸 수 있는 거고 미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극대극소를 안 갖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극대극소를 공부할 때 미분과 연속과는 은차나 상관이 전혀 없었으니까. 알겠죠? 네.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볼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번 우리는 도함수를 그려봐야 돼요. 왜? 애나 애는 뭐랑 함수니까? 당함수니까 도함수를 찾습니다. 그럼 얘를 부호조사를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6, x-2, 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네, 그럼 지훈아, 이제 얘를 먼저 도함수를 먼저 그려보는 거야.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실근이 말과 2인 이런 아래로 볼록한이에요. 그럼 부호조사를 바로 하는 거예요. 부호조사를 해보니까 윤리야, 여기는 플러스 그럼 이제 한 번 더 조사하는 거야. 현준아,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으니 얘는 무슨 점? 극대네. 얘는 극소네.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점선을 쫙 내립니다. 점선을 쫙 내려요. 네, 그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현아 그래프가 계속 뭐 했어요? 플러스니까 증가했어요. 쭉 이렇게 그려서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구간 마일부터 2에서는 그래프가 계속 현준아 뭐 했고?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부터는 계속 뭐예요? 증가해요. 이게 뭐다? 그래프의 개형이다. 근데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는 X축과 Y축의 위치도 중요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제일 만만한 게 여러분 Y축이거든요. Y축은 Y절편. 0 집어넣으면은 마7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마일이고 2니까 여기 Y축이 지나가겠죠. 네. 여기 0 집어넣으면 몇이라고? 0, 마이너스 7 해주고. 맞죠? 그다음 X축을 그려내야 돼요. X축 그리려면 얘를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맞나요? 네, 인수분해 혹시 몇으로 되나요? 마이너스 1로 되잖아.
맞잖아. 예, 마이너스 1로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근을 갖네요? 중근을 갖죠. 여러분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적으로는? 그렇죠. 접한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x축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맞나요?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 이상의 함수를 우리는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첫 번째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훈아 뭐 하시겠다? 응? 미분하시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은사 도함수에 뭘 조사하겠다? 부호 변화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현준아 뭘 하겠다? 극대와 극소를 찾겠다. 맞나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찾겠다. 그래서 점선을 내린다.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차례대로 그려준다. 그 다음에 율리아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는 너한테 X축과 Y축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제일 만만한 거는 혜빈아 뭐가 중요하다? 무슨 축부터 먼저 그리자? 만만한 Y축 같은 거 먼저 그리자. 그 다음에 당연히 X축을 그리려면 은찬아 이 원래 함수인 fx에 뭐가 필요하다? 조리제법 등을 통한 인수분해가 필요하며 예, 그때의 실근의 위치에 따라서 X축과에 접하는 상황 또한 유추해 볼 수 있겠다가 이제 3, 4차 함수를 그리는 모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서 극각 같는데 그럼 F 프라임 알파랑 혜빈아 F 프라임 베타가 다 몇인 거예요? 극각 같는가? 그렇죠. 넘어갑니다. 잘 대답하세요. 바로 갈게요. 빨리 가자. 수민아 미지수 몇 개야? 식 3개 필요해. 그럼 첫 번째 F 프라임 1은 몇이에요? F 프라임 1은 극 0인 거죠. 그다음 극소 값이래. 그러면 다현아 F 1은 몇인 거예요? 4인 거잖아. 1 넣는데 마사 나왔다 하니까 그 값이니까 이건 값. 예. 그 다음에 F 프라임 2는 혜연아 몇인 거예요? 0인 거죠. 미지수 3개, 식 3개 넘어갑니다. 네, 쭉 가요. 미지수 2개예요. 극소래요. 맞죠? 예. 그러면은 지훈씨 F 프라임 1은 몇인 거예요? 0인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럼 극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왜냐 1에서 F1이 28이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기가 추론을 해봐야 돼요.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입니다. 1 넣으면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 값이 그냥 자연스럽게 3이 나와요. 맞나요? 네, 그래서 A 값을 구해주면 여기다 6이 되죠. 6 되고 인수분해 하면은 3, X-2, X 플러스 1인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바로 2차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하고 2인 이런 2차 함수가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현준은 뭘 갚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화의 극 대를 갖고 맞죠? 예, 그럼 2에서 뭘 갖는 거예요? 극 나 인수분 잘못한데 맞나요? 이게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예,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F마이가 몇인 거예요? 28인 거죠. 알겠죠? 좀 속도감 있게 합니다. 이거 왜냐면 계산이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그냥 쭉 하시면 되겠고 네, 이거 앞에 있던 거랑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한다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네, 보겠습니다. 접한다는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접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122페이지 봐볼래요? 이제 이런 형태를 잘 봐야 돼요. 형태가 지금 지훈씨 몇 개인가요? 오른쪽까지 보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영단어 외우듯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럼 순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외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보는 거예요. 1번. 네. 율리아 미분하면 그죠. 인수분해 하자마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빨리 할게요. 1하고 3에서 2차 함수. 봐봐. 2차 함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너 극대 너 극소 점선 내리기 여기서 너 증가 여기서 감소 증가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 찾기 네 0, k네 k 몰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y축부터 못 그려요. y축 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x축을 그려야 돼요. x축. x축. 근데 이제 x축하고 접한다는 형태인 거예요. x축을 어떻게 하면 접할까요?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x축이랑 접해요. 첫 번째 상황이. 그럼 해석해야죠. 1번 상황은 뭐야? f3 집어넣는데 몇 나온 거야? 3, 0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3인데. 첫 번째, 1번 f3은 0이다 라는 힌트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현준아, 얘랑 뭐 하는 경우예요? 접하는 경우야. 두 번째 상황은 얘가 지금 1이거든요. 그럼 혜빈아 이게 F1이 몇이라고 준 거야? 두 번째 힌트는 F1이 0인 거예요. 얘가 1,0이 되니까. 맞나요?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스를 가보면 이제 3,0이랑 접하면 fx는 3에서 현준아 무슨 근을 갖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접하면. 최소 중근을 갖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최소 중근. 1에서 접하면 은찬아 1에서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좀 더 그건 뒤에서 확장시킬 거예요. 가볼게. 이제 대칭성 또한 나옵니다. 우리가 공수 2에서 정리를 했던 이제 형태입니다. 사실 이제 가족권은 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혹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fx는 f-x를 의미한대요. 또는 두 번째로 fx는 -f-x를 의미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이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뭘 의미합니까? 네, 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함수는 다른 말로 우리가 짝수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짝수함수라는 거는 y는 x의 4제곱, x제곱 플러스 4와 같이 차수 자체가 짝수로만 표현되어 있는 친구고요. 맞죠? 그 다음에 홀수함수는 당연히 우리가 y는 x세제곱 플러스 3x 같이 차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진 애가 되겠습니다. 그럼 애의 이름은 당연히 우리가 기함수라고 이야기했고 기함수는 홀수함수의 형태가 되겠다는 것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맞나요? 특징만 좀 이야기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방금도 이제 특징에 나와 있던 것처럼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율리아이는 그럼 무슨 축 대칭이겠냐? 원점 대칭이 되겠죠. 알겠죠?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은 아니니까 당연히 이 정도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A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현아 이거 무슨 함수구나? 짝수함수구나 하면서 바로 A랑 C가 너 0이구나 하고 미지수가 하나만 남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지수 하나 남은 상황에서 바로 지훈아 fx가 뭔 소값을 가지니까? 극소값을 가지니까. 맞나요? 극소값을 몇을 갖는데요? 2를 갖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남은 미지수 하나를 바로 소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네, 사실 이게 단원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방금 다 한 거예요. 방금 그래프 그렸잖아요. 첫 번째, 이 함수가 율리아 뭐 가능한지 체크하고요. 미분 가능한지 체크하고.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지훈아 뭐 하시고요? 미분 하셔가지고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수윤아 뭐 조사한다고요? 부호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증가 감소 찾고요. 그 값 표시하고요. 맞나요? 그럼 그 값 표시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놓고 x축과 y축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x축과 y축과의 교점을 구하는데 y축에 먼저 교점을 찾겠다고요. y절편 같은 거. 못 찾으면 별 수 없어요. x축과 y축을 별 수 없어요. 못 찾으면. 그게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형을 그려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방금 X축과 접하면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고 위에서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모양을 관찰을 하고 우리는 이제 네, 그죠? 여기도 나와 있죠.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Y축과의 절편을 먼저 구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거는 아까 연습했으니까 네, 그쵸? 여러분 4차 함수만 살짝 먼저 그려볼게요. 네, 4차 함수. 예은아 미분 한번 해주라. 네,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4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맞죠? 일단은 이게 0 되는 지점이 지금 혜빈아 x가 몇 하고 1, 2, 3인 걸 알 수가 있죠. x축을 일단 그려. 네, 1, 2, 3 표시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3, 4, 4 함수의 대칭 개형이에요.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은 네, 음해무한대에서 시작해서 살짝 깠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기본적인 형태가 약간 W의 모양을 띄어요. 그럼 이제 부호가 당연히 음수라면은 오른쪽 아래를 향하겠죠. 오른쪽 아래를 향할 겁니다. 맞죠? 근데 약간 이거 암기하기 쉽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무조건 부호가 양수잖아요.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양해무한대로 발산한다. 최고차한 계수가 음이면 오른쪽 끝이 음해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예, 이 정도는 암기를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야 x 4제곱 블라블라인데 x 무한대로 보내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x 4제곱 블라블라예요.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계속 감소할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그죠? 그럼 이런 형태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3차 함수니까 살짝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을 해보면 얘가 이제 뭔지 몰라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럼 부호 조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윤리야 뭐? 극, 소, 극, 대스, 극, 소 빨리 판단하고. 이제 숨도 안 쉬고 빨리 선 내려. 선 이게 점선 내려요. 네. 맞죠? 여기서 계속 뭐 했고? 음수니까 뭐 감소했겠고. 맞죠? 네. 여기서는 계속 뭐 하고? 증가했겠고. 여기서 뭐 하고? 감소했겠고. 여기서는 증가했겠고. 이런 W자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알겠죠? 일단 이런 W 모자에 한번 덧칠해요. 이렇게 그려놓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W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축이랑 Y축 한번 그려보자고. X축? 어디 있을까, X축? 네. 일단은 Y절편부터 찾자고요. 여러분, 이게 1이고, 이게 2고, 3이니까 Y절편 여기 있을 거거든요. 0, 몇 지나요? 0, 0,2 아니에요? 일부 지금 방해하려고 그러죠. 네, 0,2. 자, 그거 넣은 거예요, Y축. X축 찾아야 돼요. X축은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몇으로 돼요, 인수분해? 2로 되나요? 2로 돼야 안 돼요? 오호, 야, 안 하시겠다.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전자칠판 엄청난 단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현란하잖아요, 이거 막. 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현란하죠? 근데 이거 엄청 큰 단점은 여러분들이 손을 안 움직이니까 엄청난 피로감에 휩싸입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2로 돼요, 안 돼요? 빨리 16. 그 다음 32. 16 안 되네, 그죠? X축은 정확하게는 아직은 바로 못 찾겠다.